매일 밤 파리의 한 호텔에서는 한 남자가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완벽한 청결, 완벽한 서비스를 위해 밤늦게까지 호텔을 점검하는 저의 아버지였죠. 결벽증이 있으신 아버지는 유독 한국에 대해 불신이 강하셨어요. 중국의 가짜 호텔들이 한국 특급 호텔을 흉내내는 걸 보시면서 한국도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게 아닐까? 의심하셨거든요. 하지만 운명이란 참 묘한 것 같아요. 아버지의 고집스러운 편견을 깨뜨린 건 다름 아닌 한국에서의 갑작스러운 사고였으니까요. 인천공항에서 처음 마주한 놀라운 풍경, 지하철에서 발견한 뜻밖의 문화, 그리고 병원에서 깨달은 진정한 완벽함의 의미까지. 한국은 그렇게 하나둘씩 아버지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40년간 고수해온 결벽증 강박이 녹아내리고 차가운 의심이 따뜻한 이해로 바뀌는 순간들. 이것은 한 완벽주의자가 발견한 진짜 한국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게요. 저는 호텔 로비에 서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늦은 밤 마지막 체크인 손님이 떠난 지 한참이 지났죠. 직원들도 모두 교대 근무자만 남은 시간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로비를 떠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아, 완벽함이야말로 호텔리어의 정수지. 아버지는 이미 반들반들 광이 나는 리셉션 데스크를 다시 한번 닦아내셨습니다. 특별 주문한 천연 세정제를 듬뿍 적신 천으로 대리석 표면을 문지르는 소리만이 고요한 로비에 울렸어요. 저는 한숨을 삼켰죠. 매일 밤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이해는 갔습니다. 파리에서 20년간 한국인 관광객 전문 호텔을 운영해온 아버지에게 완벽함은 곧 자존심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파리에서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트리버드바이저 최우수 호텔로 선정되고 프랑스 최고의 부티크 호텔 10선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어요.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이런 강박증이 있었죠. 피에르,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로비의 크리스탈 샹들리에 불빛이 아버지의 하얀 머리카락을 더욱 하얗게 비추었어요. 등 뒤로 비치는 불빛이 마치 후광 같았죠. 한국 손님들이 얼마나 깐깐한지 알아? 아버지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국인들의 꼼꼼함을 찬양하면서도 동시에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어요. 20년간 세계 각국의 손님들을 모셔왔지만 한국의 호텔들처럼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곳은 본 적이 없어. 하지만 그게 진정한 완벽일까?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지난해 서울의 특급 호텔들을 견학하고 오신 후로 이상한 강박을 가지게 되셨어요. 마치 완벽해 보이는 표면 아래에 뭔가 숨겨져 있을 거란 의심 같은 거였죠. 여기 봐, 이 대리석 틈새. 아버지는 리셉션 데스크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습니다. 제 눈에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뭔가 보였나 봐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 파리 호텔의 진수는 겉과 속이 모두 완벽한 거야.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완벽해야 해. 그 말에 담긴 무게가 가슴을 눌렀습니다. 아버지의 결벽증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었어요. 프랑스 호텔에 대한 자부심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결과였죠. 아침 일찍 호텔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로비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격앙된 목소리에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또 그 이야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으신 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다가갔죠. 무슨 일이에요? 중국에서 우리 호텔을 완전히 복제했더군. 인테리어는 물론이고 로고까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일이 잦아졌어요. 중국의 몇몇 호텔들이 우리 호텔을 한국 특급 호텔이라고 광고하며 영업을 하고 있었죠. 하필 한국 호텔이라고 속이는 건가?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막을 생각도 안 나? 아버지의 책상 위에는 중국 호텔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호텔과 똑같은 인테리어, 똑같은 가구 배치. 하지만 그들은 이걸 파리지앵 스타일이 아닌 한국식 럭셔리라고 홍보하고 있었어요. 이건 한국 사람들도 피해자예요, 아버지. 제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난 잘 모르겠다. 겉으로는 한국의 호텔들도 이런 식 아닌가?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실상은. 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구심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편견에 가까워졌어요. 분명 한국 정부에도 이런 상황을 항의했을 텐데 아무런 대응이 없어. 그들도 이런 가짜를 막을 생각이 없는 거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는 이대로 둘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오해가 더 깊어지기 전에 뭔가를 해야 했죠. 아버지, 우리 한국에 가보는 게 어떠세요? 아버지가 놀란 듯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보면 좋잖아요. 진짜 한국의 모습이 어떤지, 그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피에르.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차피 이번 달 말에 아시아 호텔 박람회가 서울에서 열리잖아요. 거기 가서 한국 호텔 협회 사람들도 만나고 실제 한국 호텔들도 둘러보고 와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창 밖으로 파리의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돼요. 직접 가서 봐야 해요.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깊은 고민이 묻어났죠. 그 고민을 깨고 저희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15시간의 비행 끝에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피곤해 보이셨지만 평소처럼 주변을 날카롭게 관찰하고 계셨어요. 피에르, 저기 좀 봐. 아버지가 가리키는 곳에는 한 여성이 노트북과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은 채 화장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물건을 놔두고 가도 되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파리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조금 기다려보죠.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5분, 10분. 시간이 흘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테이블 옆을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 물건들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군.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여성이 돌아오는 게 보였어요.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노트북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파리라면 이미 다 사라졌을 텐데. 우리는 짐을 찾으러 가는 동안 비슷한 광경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충전을 위해 휴대폰을 두고 간 사람들, 잠시 음료를 사러 간 사이 노트북을 테이블에 둔 사람들, 특히 아버지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입국장 한켠에 줄지어 있는 캐리어들이었습니다. 저건 또 뭐지? 비행기에서 분실된 수화물이에요. 주인을 기다리는 거죠. 아무도 지키지 않는 캐리어들, 그것도 명품 브랜드의 고가 제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것들을 탐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아버지는 파리와는 다른 한국에 놀라고 계셨어요. 호텔로 가는 길 저는 일부러 지하철을 타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난색을 표하셨죠. 파리의 메트로도 싫어하는데 하필 지하철을 타자고. 하지만 제 고집에 결국 따라주셨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지하철이야? 천장부터 바닥까지 반들반들한 대리석, 깨끗하게 닦인 유리벽. 파리 메트로의 어둡고 답답한 모습을 떠올리셨던 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셨어요. 지하철역이 마치 미술관 같잖아요? 역사 벽면에는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무대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죠. 저건 또 뭐지? 아버지가 가리킨 곳에는 무인 도서관이라는 안내판이 보였어요. 벽면을 따라 책장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책을 빌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데 책을 돌려놓기는 하나?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으시는 아버지에게 저는 옆에 있던 반납 통계 게시판을 보여드렸어요. 반납률 98.5%라고 적혀 있네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럴 리가 없어. 분명 통계를 조작했을 거야. 그때였어요. 한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책 3권을 반납하러 왔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책을 반납하고 새로운 책을 골라 떠났어요. 파리였다면 아버지의 말씀이 흐려졌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파리의 메트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라는 걸요. 지하철이 도착했습니다. 차량 안으로 들어서자 아버지는 또 한 번 놀라셨어요. 반짝이는 바닥, 깨끗한 좌석,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하게 예의를 지키며 앉아있는 승객들. 이건 마치 호텔 로비 같은데? 아버지의 중얼거림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역들마다 각기 다른 예술 작품과 문화 공간들이 보였어요. 이럴 수가 있나? 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부정하고 싶으면서도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물론 이것도 다 겉모습일 수 있지.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완고했던 불신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지하철역 환승 구간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지하 상가의 식품 매장들을 향해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셨어요. 지하철 안에서 식품을 판다고? 이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 날카로운 지적을 한 듯 아버지는 불신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가장 가까운 빵집 쪽으로 다가가셨어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위생관리를? 말씀을 마치기도 전에 매장 입구의 전광판이 아버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실시간으로 식품의 온도와 습도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푸드테크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QR코드가 있었죠. 이게 뭐지? 저는 재빨리 QR코드를 스캔했습니다. 모든 식재료의 유통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언제 들어온 재료인지, 어떤 경로로 왔는지, 심지어 지금 이 순간의 보관 상태까지. 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화면을 들여다보셨어요. 말도 안 돼. 이런 시스템을 지하철 매장에서 다음 매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매장이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잠깐 저기 좀 봐. 이번엔 식품 매장 천장에 설치된 특별한 환기 시스템이 아버지의 눈에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이건 파리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볼 수 있는 건데 공기청정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미세먼지는 물론 유해가스까지 걸러내는 첨단 시스템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정보도 매장 앞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이해가 안 돼.
왜 이런 곳에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을?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 작은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 저기도 보세요. 제가 가리킨 곳에는 IoT 스마트 위생 관리 시스템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매장의 모든 위생 상태가 인공지능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매장들의 인테리어, 반짝이는 바닥,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아버지를 압도한 듯 했어요. 이제 호텔에 거의 다 왔어요. 지하철역을 빠져나오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계속 주변을 살피고 계셨습니다. 파리에서 40년 넘게 살면서 익숙해진 개인주의적 삶이 몸에 배어 있었죠. 자신의 일은 자신이라는 게 아버지의 신조였어요. 이상하군.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습니다. 뭐가 이상하세요?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런 건지.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아버지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몇 발자국 걸으시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소리치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파리였다면 사람들이 남의 일이라며 지나쳤을 텐데 여기선 달랐습니다. 순식간에 여러 사람이 아버지 곁으로 달려왔어요. 제가 의사입니다. 비켜주세요.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 재빨리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파리라면 법적 책임을 우려해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았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는 자연스럽게 의사면허증을 보여주며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혈압이 매우 높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호텔 직원 셋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파리에 각자 자기 업무만 하는 문화와는 달리 이들은 서로를 돕고 있었어요. 한 명은 구급차를 부르고 한 명은 구급상자를 가져오고 또 한 명은 담요를 들고 왔죠. 외국인이신 것 같은데 통역이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던 회사원이 자발적으로 나섰어요. 파리라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지나쳤을 테지만 이곳에선 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행동도 놀라웠어요. 한 분은 차가운 물수건을 건네주었고 다른 분은 고가의 가방으로 아버지의 다리를 받쳐주었습니다. 누군가는 부채질을 해주기 시작했고 또 다른 분들은 자연스럽게 공간을 정리해 환기를 도왔어요. 파리의 각자 도생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도왔어요. 구급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가 희미하게 눈을 뜨셨습니다. 여긴 파리가 아니구나. 아버지의 희미한 음성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시선들, 자발적으로 돕는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로서 움직이는 모습. 파리의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이런 게 가능하다니. 말씀을 마치지 못한 채 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도착해 아버지를 들것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움직임에도 파리의 공무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리라면 접수부터 시작해서 보험 확인, 서류 작성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겠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응급환자 우선이니 서류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접수 직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의료진이 아버지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며칠 전 파리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매일 새벽 3시까지 호텔을 점검하고 아침 7시면 다시 출근하시던 모습. 보호자분 되시나요?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프랑스어로 된 통역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중국 병원에서 본 것처럼 구글 번역기가 아닌 의료 전문 통역 시스템이었어요. 혈압, 심전도, 뇌CT까지 한 번에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기록은 실시간으로 태블릿에 업데이트될 거예요. 응급실 한쪽 벽면에는 커다란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작년 중국 출장 때 봤던 것처럼 겉보기에만 그럴듯한 게 아니었어요. 환자별 검사 진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의료진들의 발걸음도 체계적이었습니다. 중국의 병원들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던데 옆에 있던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모습만 비슷할 뿐이에요. 저희는 20년 전부터 자체 개발한 의료 시스템을 써왔습니다.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죠.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알림이 울렸습니다. 파리에서 과도한 업무로 인한 만성 피로가 쌓이신 상태네요. 혈압이 많이 높으시고 탈수 증상도 보여요. 비행기에서도 거의 주무시지 않으셨다고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지난 몇 개월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의 가짜 호텔들 때문에 더 예민해지셨던 아버지. 매일 밤 구석구석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재확인하던 모습들. 병실에 들어서자 아버지가 멋쩍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피에르, 내가 잘못 봤구나. 중국의 가짜들을 보면서 한국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완전히 달랐어. 여기는 진짜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반성과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이 병원 시스템을 봐.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환자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케어하는 게 느껴져. 마치 내가 파리에서 호텔 손님들을 대하던 것처럼.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였습니다.
중국의 모방과 한국의 진정성, 그 차이를 알아보는 데는 이런 계기가 필요했나 봅니다. 이제 알겠어. 왜 진짜와 가짜가 다른지. 진정성은 겉모습만으로는 따라할 수 없는 거였어. 아버지의 깨달음이 병실 안에 잔잔히 퍼져나갔습니다. 때로는 쓰러져야 비로소 보이는 진실이 있나 봅니다. 3일 후 아버지는 퇴원하셨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놀랍지 않니, 피에르? 중국의 그 가짜 호텔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대. 아버지는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여주셨습니다. 한국호텔협회가 중국의 불법 복제 호텔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내용이었어요. 결국 진짜는 진짜로 남는 법이지. 가짜는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나 불신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통찰이 묻어났어요. 피에르, 내가 생각이 있는데. 아버지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파리의 호텔을 매각하는 건 어떨까? 그리고 여기 서울에서 호텔을 짓고 싶어. 저는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곳에서 배울 게 많아. 단순히 청결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가짐,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진정한 호텔리어의 가치와 맞닿아 있더구나.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40년간 파리에서 추구했던 완벽함, 그것은 어쩌면 겉으로 보이는 완벽함이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여기서 본 건 달랐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진심을 다하는 모습.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야. 하지만 난 이미 마음을 정했어. 저는 아버지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쓰러짐이라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오히려 축복이 되었나 봅니다. 내일은 어디부터 가보실 건가요? 강남의 호텔들을 둘러보고 싶구나. 이번엔 의심의 눈이 아닌 배우려는 자세로 말이야. 그때 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파리의 호텔 매니저였어요. 중국의 가짜 호텔 문제로 걱정하시는 손님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우리 호텔 예약이 늘었다고 하네. 진짜를 찾는 사람들은 결국 진짜를 알아본다는 말이지. 아버지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진짜 알겠어. 왜 한국이 세계적인 호텔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는지. 이건 단순한 모방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였어. 서울의 화창한 하늘 아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완벽주의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것 같았어요. 겉으로 보이는 완벽함이 아닌 진정성 있는 완벽함을 향해서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저는 서울의 한 호텔 로비에 앉아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아버지가 계시죠. 이제는 한국의 호텔 가이드 심사위원이 되신 아버지께서 호텔을 살펴보고 계세요. 예전처럼 의심의 눈길은 없습니다. 대신 배우려는 자세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한국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죠. 아버지의 시선이 달라지니 세상도 달라 보이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